맥스 95의 시작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안녕하세요, 아일랩의 CJ입니다. 오늘도 발빠르게 오늘 발매한 에어맥스 95 네온 컬러를 가지고 왔어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물량이 꽤나 많았는지 래프를 통해서 발매된 게 아니라 선착을 통해서 발매가 됐고, 홍대 스니커즈에서도 1인당 2족씩 구입을 할 수 있게 해준 걸 보면 꽤 많은 물량을 발매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한 족씩 구입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모델명에도 나와 있지만 95년도에 처음 발매가 된 녀석이고 벌써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사실은 저는 이 네온 컬러는 이번에 처음 구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동안 이 네온 컬러를 한 번도 구입을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녀석이 발매된 해가 조던 11이 발매된 해하고 똑같더라고요. 그 이후로 기념이 되는 해마다 조던 11도 똑같이 기념이 되는 해였기 때문에 저는 계속 조던 11에 집중을 하느라고 이 맥스 95 네온 컬러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은데, 출시된 지 25년이나 지나서 이번에 처음으로 OG 네온 컬러를 만나게 되네요. 네온 컬러는 처음이지만 예전부터 맥스 95는 뭐 여러가지 다양한 컬러들을 신어왔기 때문에 디자인에 있어서 그렇게 큰 감동을 주는 모델은 아니지만, 이 녀석이 맥스 95의 시작이라는 부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이 맥스 95 네온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2020년 맥스 95 네온 컬러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려 볼 테니까, 예전에 이 녀석을 구입하셨던 분들은 제 리뷰를 보면서 달라진 부분들이 보이시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구입 예정이신 분들은 구입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박스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맥스 95의 박스들은 일반적인 레드 박스를 이용해서 패키징이 되어 있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온 컬러를 처음 구입하는 거라 다른 패키징을 본 적은 없지만 아마도 OG의 느낌을 이 박스에도 담으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쪽은 그레이 컬러와 블랙 컬러, 그리고 에어맥스라는 레터링이 하얀색과 형광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사이드 부분에는 에어맥스 휴즈에 관한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이쪽면에는 형광색 수시와 에어 레터링, 이쪽면에는 에어맥스 레터링이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박스를 열면 굉장히 싸구려 속지는 아니고 중간 싸구려 속지 정도 되는 속지가 한 장 들어가 있네요. 네, 신발을 꺼내봤고요. 신발을 처음 봤을 때 느낌은, 기본적인 쉐입은 다른 맥스 95 모델들과 동일하니까 큰 뭐 특징적인 부분은 없는데, 포인트가 되는 형광색 컬러가 한눈에 쏙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고, 나코탭을 보니까 이 신발에는 천연 소재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봐서 어퍼 부분은 스웨이드 느낌이 살짝 나는 그런 합성 가죽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맥스 95 중에는 뭐 여러가지 소재를 이용한 모델들이 많이 있지만, OG 모델이 폴리에스터 직물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조금 재밌는 부분인 것 같네요. 제가 요즘에 맥스 95 된장 컬러를 굉장히 즐겨 신고 있는데, 그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합성 가죽이 아니라 진짜 스웨이드 가죽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뭐 OG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는 건 좋지만 소재감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도 싶고요. 가죽 소재가 아니어서 그런지 신발의 무게는 가죽 소재의 맥스 95보다는 조금 가벼운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바로 디테일한 디자인 빠르게 보여드리고 실착한 모습까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발 보여드리기 전에 이렇게 구성품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아나토미컬 아치 서포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핑크색 폼 같은 소재가 두 장이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솔의 쉐입도 발바닥에 파여 있는 부분, 그 아치 부분을 지지해 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쉐입이 잡혀 있지만,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분들은 서포트를 한 장 더 덧대서 발바닥의 아치 부분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성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핑크색 폼하고 이렇게 양면 테이프도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토박스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디자인이야 뭐 굉장히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소재감 위주로 빠르게 보여드려 볼게요. 먼저 토박스 윗면은 이렇게 하얀색 메쉬 타입의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하얀색 메쉬 타입 직물 아래쪽에도 이렇게 검은색 메쉬 타입 직물이 한 겹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발을 위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메쉬 타입 직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검은색 직물 위에 굳이 이렇게 하얀색 직물을 한 겹을 더 덧대어 놓은 건 뭔가 모기장처럼 불순물이 메쉬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약해 보이
느낄 수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 모델 말고도 다른 맥스95를 뭐 매일 신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년 동안 신어본 결과 내구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토박스의 사이드월은 합성 가죽이라고는 하지만 이 표면의 질감은 스웨이드라기보다는 거의 부직포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월을 눌러봤을 때는 두께감은 상당히 두껍게 느껴지긴 하지만 이렇게 눌러봤을 때의 느낌은 그렇게 단단한 소재는 아닌 것 같아요. 위쪽으로 올라오면 신발끈이 보이는데 뭐 하얀색 우동끈 형태의 신발끈을 이용을 하고 있고, 신발끈 아래쪽에 하얀색 이 직물 파트가 혀 부분인데 이 부분도 폴리에스터 메쉬 타입 직물로 구성을 해놨네요. 혀의 윗부분은 이렇게 레이스홀 역할을 하면서 리플렉티브 스카치로 구성을 해놓은 게 보이고요. 스티칭을 네모 모양으로 3개 정도 넣어놨는데 역시 나이키 정품이다 보니까 스티칭의 퀄리티는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쭉 올라와서 혀의 윗부분을 보면 혀의 가운데를 타고 올라오는 이 라인이 혀의 양쪽으로 이렇게 Y자 형태로 퍼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가운데에는 에어맥스의 로고죠. 원형 안에 에어맥스 레터링, 좌우가 컬러가 다른 이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혀 옆부분에도 이렇게 쿠션의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재봉이 된 거를 보실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디자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신경을 많이 쓴 듯한 그런 느낌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혀의 안쪽은 굉장히 평범한 메쉬 타입 직물로 구성을 해 놓은 게 보이고요. 혀의 두께는 그렇게 되게 두꺼운 건 아닌데 혀의 바깥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살짝 두께감이 있게 쿠션이 많이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네, 신발을 옆에서 봤을 때 일단 신발끈 주변부 형광색 폴리에스터 직물을 이용해서 레이스홀을 만들어 놓은 게 보이고, 이 녀석하고 조던 10이라고 같은 해에 나온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느낌들이 조던 10이라고 조금 비슷한 느낌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다만 이 녀석은 이 스트랩 파트를 하얀색 그물망으로 덮어 놓은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네, 어퍼를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4층으로 된 인조 가죽이 물결치는 디자인으로 쭉 들어간 게 보이고,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짙어지는 그라데이션으로 컬러가 들어간 게 보이실 텐데, 디자이너 말로는 나이키 본사가 있는 오레곤주가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비가 오는 날 신발을 신고 다니다 보면 요 아랫부분이 많이 지저분해졌나 봐요. 그 지저분한 거를 조금이라도 덜 티나게 하려고 이렇게 그라데이션 효과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지저분해지면 그냥 지저분해져 보이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긴 한데, 그 당시의 디자인의 의도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짙어지는 이런 컬러의 느낌도 재밌고, 수평적으로 봤을 때도 들어간 부분 나온 부분 이렇게 입체적으로 디자인을 해놔서 컬러감에 있어서나 볼륨감에 있어서 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그런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뒤꿈치 쪽으로 넘어오면 역시 이 녀석의 이름이 네온이다 보니까 형광 노란색으로 수우시가 자수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그레이 컬러 위에 형광 노란색이어서 그런지 훨씬 더 눈에 잘 띄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네요. 뒤꿈치를 가운데서 봤을 때는 T자 형태로 플라스틱 같은 소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는데, 이렇게 단단한 소재를 이용함으로써 뭐 뒤꿈치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줄 걸로 보이고, 제가 맥스 95의 디자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바로 이 파트예요. 이 파트의 디자인이나 소재 때문에 이 부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신발이 옆에서 봤을 때 위로 올라갈수록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이 쉐입이 뒤꿈치 부분의 일체감이나 힐슬립을 억제하는데 상당히 큰 효과를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맥스 950, 이 이후에 맥스 97 모델이 나왔는데, 맥스 97에는 힐컵의 이런 쉐입이 적용이 안 돼서 그랬는지 맥스 95에서는 너무나도 만족스러웠던 뒤꿈치 부분의 일체감이 맥스 97에서는 상당히 퇴색된 그런 느낌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항상 맥스 97과 95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맥스 95를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맥스 97이라는 모델의 신발을 신었을 때 발을 조금 얇아 보이기도 하고 좀 슬림한 느낌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만, 신발을 신었을 때 일체감이나 착화감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맥스 95 쪽에 한 표를 더 주고 싶더라고요. 맥스 97이 더 나중에 나온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만들었다는 게 맥스 97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맥스 95의 디자인을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디자인적인 느낌을 제외하고 기능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힐컵의 이 디자인 하나만큼은
만큼은 꼭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윗부분에는 나이키 스우시 에어 레터링이 검은색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보이고요. 신발을 안쪽에서 봤을 때는 뭐 바깥쪽과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신발의 내피 파트를 보시면 수건 같은 느낌의 하얀색 직물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 발목 부분에도 두툼하게 쿠션이 들어가 있어서 발목을 안정적으로 잘 잡아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혀는 이렇게 탄력이 있는 직물 소재를 이용해서 가피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체감도 상당히 향상을 시켜주고 혀가 돌아가는 것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겠죠. 그리고 인솔을 제거한 신발의 바닥면은 하얀색 부직포 같은 직물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인솔을 꺼내봤고요. 역시 뭐 네온 컬러다 보니까 인솔의 윗면은 형광색 직물 소재를 이용해서 구성을 해놨고, 뒤꿈치 아래쪽에는 나이키 스우시 에어맥스 레터링이 검은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인솔의 바닥면은 뭐 검은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만져봤을 때는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의 폼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인솔의 소재도 소재지만 발바닥의 아치 부분을 잘 서포트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입체적으로 디자인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일체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핑크색 폼은 이 부분에 친절하게 양면 테이프 붙이는 장소, 또 모양까지도 똑같이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 안쪽에 이 구성품을 채워 놓으시면 조금 더 편안한 아치 서포트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미드서 파트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에어맥스 95의 설명을 보면 처음으로 이 앞꿈치 부분에 에어가 들어간 신발이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맥스 95든 97이든 신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큼지막하게 눈에 잘 보이는 에어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쿠션감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농담 삼아서 이렇게 빵빵한 에어를 넣어두고도 이렇게 단단한 쿠션감을 만들어내는 게 진정한 나이키 기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단단한 느낌을 보여주는데, 뭐 쿠션감은 잠시 후에 신발을 신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맥스 97로 넘어가면 가운데 부분이 끊긴 게 아니라 뭐 앞부분부터 뒷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전장 에어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업그레이드가 되지만, 그 녀석도 역시 쿠션감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시절에 나왔던 이런 에어 쿠셔닝들은 거의 뭐 디자인의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속 편하실 것 같아요. 뒤에서 봤을 때도 에어가 보이고, 신발의 안쪽도 이렇게 창문을 낸 것처럼 에어가 잘 보이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아웃솔 파트를 보시면은 앞쪽은 형광색 컬러를 이용해서 포인트를 준 디자인이 눈에 확 띄고, 아웃솔의 가운데 부분에는 이렇게 타원형의 큼지막한 플라스틱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20psi 나이키 에어, 25psi, 5psi 이런 숫자들이 적혀 있는데, psi는 보통 공기의 압력을 측정하는 단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여기에 왜 들어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이 파트는 굉장히 단단하고 두꺼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꿈치와 뒤꿈치가 틀어지는 거를 상당히 잘 방지를 해줄 것 같고, 디자인적으로도 뭐 상당히 괜찮은 느낌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뭐 아웃솔의 패턴은 상당히 심플한 올드한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아웃솔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맥스 95 네온 컬러의 디테일한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려 봤고요. 사실은 제가 어제 잠을 거의 못 자고 아침에 인이어서 구매하고 다른 일도 보고 하느라고 지금 굉장히 몽롱한 상태인데, 조금이라도 더 빨리 보여드리려고 굉장히 몽롱한 상태에서 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좀 피곤해서 그런지 말도 좀 버벅이고 리뷰를 진행하는 시간도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편집할 때 한번 봐야겠네요. 이 리뷰를 쓸 수 있을지. 어쨌든 뭐 마무리는 줘야 되니까 지금부터는 바로 실착을 해서 실착했을 때 사이즈가 느낌은 어떤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출시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이제서야 처음 만나게 된 맥스 95 네온 컬러를 신고 있고요. 디자인 리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녀석을 이번에 처음 만나게 된 이유는, 이 녀석이 리트로 될 때마다 저는 항상 조던 11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녀석 말고 다른 컬러의 다른 소재의 맥스 95들은 많이 신어봤지만 25년 만에 오지 모델을 만나보니까 조금 새로운 느낌이 들긴 드네요. 지금 리뷰 진행은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신발을 신고 있는 모습을 여기저기 살펴보고 있는데,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25년 전의 기억들이 또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너무 올라와서 눈물 나기 전에 리뷰를 빨리 진행을 해야겠네요. 맥스 95 네온 컬러 이전에 구입해 보신 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저처럼 이 녀석을 이번에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 구입 예정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소재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가죽이 아니에요. 합성 가죽이라고는 하지만 만져봤을 때 굉장히 부드러운 스웨이드의 느낌이긴
하지만 스웨이드하고는 조금 또 다른 그런 소재를 어퍼에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드 부분에 물결치는 이 합선 가죽 파트를 제외하고 흰색 파트와 그 아래쪽의 검은색 파트는 메쉬 타입의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즈감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우연히 요즘에 스웨이드 가죽으로 된 맥스 95 된장 컬러를 꽤 자주 신었어요. 그 녀석을 신을 때마다 역시 착화감 좋다, 생각보다는 사이즈감이 조금 타이트한 모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었는데, 그 녀석을 계속 신다가 이 녀석에 지금 발을 딱 넣어보니까 약간은 의외의 느낌이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신발을 겉에서 봤을 때 뭐 맥스 97과는 조금 다른 쉐입을 가지고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97보다는 당연히 발볼이 조금은 더 넓은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이 녀석도 상당히 타이트한 사이즈감을 보여주는 신발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녀석을 이렇게 신었을 때 가죽으로 된 맥스 95 모델보다는 조금은 더 편안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사이즈로 신었을 때 일단 발을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느낌은 가죽 맥스 95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녀석에 쓰인 어퍼의 소재가 합선 가죽이고 표면의 질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만져봤을 때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느낌 때문에 가죽으로 된 맥스 95보다는 조금은 더 여유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유라는 단어를 써서 오해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타이트한 그런 쉐입의 신발이지만 가죽으로 된 맥스 95보다는 조금은 더 편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대부분의 신발을 275로 신고 지금 이 녀석도 제 정 사이즈 275로 신고 있어요. 양말은 굉장히 얇은 페이크 삭스를 신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의 타이트한 느낌이라면, 타이트한 느낌을 좋아하는 저이긴 하지만 정말 추운 겨울에 두꺼운 양말을 신고 이 녀석을 신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 사이즈로 신었을 때.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두께의 양말이나 조금 두께감이 있는 양말을 신으시고 이 녀석을 신으셨을 때 편안한 느낌을 받으시려면 제가 볼 때는 반업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굉장히 얇은 양말을 신고 정 사이즈로 신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편안한 느낌이긴 하지만, 두꺼운 양말을 신고 편안한 느낌을 위해서라면 반업 정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되실 것 같네요. 맥스 97하고의 느낌을 비교를 해보자면 발볼에 있어서 맥스 97이 조금 더 타이트한 느낌인 것 같고, 맥스 97 같은 경우는 토박스 부분까지도 상당히 얇은 쉐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가락 부분도 살짝 압박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토박스 부분도 살짝 넓은 이런 쉐입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발가락이 있는 부분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맥스 97과 동일한 사이즈로 이 녀석을 신으셨을 때 맥스 97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일체감 부분 말씀드려볼게요. 힐슬리브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발을 감싸주는 느낌이 맥스 97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맥스 97 같은 경우는 이 녀석과 같은 사이즈로 신었을 때 발볼의 압박도 심하고 토박스 쪽의 공간도 굉장히 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 녀석도 반업해서 신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반업을 해서 그 녀석을 신으면 정 사이즈로 신었을 때도 힐슬립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데, 반업까지 해버리면 저는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런 착화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97도 대부분 정 사이즈로 신는 편인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맥스 97처럼 똑같이 정 사이즈로 신더라도 발을 전체적으로 너무나 잘 감싸주고 있으면서도 발을 기분 나쁘게 압박하는 그런 느낌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착화감 부분은 맥스 95가 한 수 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뭐 사람의 발 모양이 다 다르고 또 힐슬립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맥스 97도 맥스 97만의 디자인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죠. 다음으로 쿠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쿠션의 느낌,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이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에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제가 디자인 리뷰하면서도 살짝 만져봤는데, 손으로 만져볼 때도 이 부분이 기존에 내가 신었던 맥스 95보다 조금 부드럽나? 라는 의심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신발을 신고 뒤꿈치에 이렇게 하중을 실어보니까 의외로 충격이 흡수되는 느낌이 잘 느껴지고 있어요. 지금 눈으로 보시기에도 확실하게 보이실 텐데, 에어의 압력이 약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미드솔의 소재가 변경이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신고 있었던 맥스 95의 쿠션 느낌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운 쿠션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앞꿈치에 하중을 실었을 때는 뒤꿈치보다는 더 단단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쿠션감이 느껴지니까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의외로 뒤꿈치 부분의 쿠션감은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네요. 근데 뭐 이런 쿠션감을 제외하더라도 신발을 신었을 때 전체적인 착화감, 일체감 부분들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맥스 95를 안 신어보신 분이 이 녀석을 신으셨을 때 전체적인 느낌은 상당히 만족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신어보신 분들은 당연히 잘 아실 거고요. 예, 출시된 지 25년이나 지난 맥스 95 네온. 어떤 분들은 감성으로 신는 신발이다, 어떤 분들은 추억으로 신는 신발이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걸 봤는데, 저도 그 얘기에 너무나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 추억과 감성과 더불어서 이 녀석의 기능적인 부분, 착화감이나 일체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녀석이니까 이 녀석의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맥스 95의 시작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만한 녀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뒷모습 조금 멀리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신발의 안쪽. 네, 이 녀석의 실착한 느낌은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 녀석의 실착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착한 모습까지 보고 오셨고요. 지금 정신이 좀 몽롱해서 실착 리뷰 때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사이즈감은 발볼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반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발볼이 그렇게 넓지 않으시더라도 겨울에 조금 두툼한 양말을 신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도 반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안한 사이즈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쿠션의 느낌인데, 제가 신고 있는 맥스 95보다 지금 뒤꿈치 부분의 쿠션 느낌이 조금은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소재가 바뀌었는지 에어의 압력이 조금 약해졌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단단할 거라고만 예상을 했다가 신어보니까 의외로 충격을 흡수해지는 느낌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쿠션 느낌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녀석도 무게 한번 재볼게요. 275 사이즈의 맥스 95 네온 컬러의 무게는 429g 나오네요. 429g이면 굉장히 평범한 무게의 신발이라고 할 수 있고, 아래쪽 부분 미드솔이야 고무도 들어가 있고 에어도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 쳐도 어퍼 부분에 있어서는 가볍고 부드러우면서 발을 감싸주는 느낌도 괜찮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면서 신으시기에는 뭐 전혀 문제없는 너무나 편안한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 스니커즈 인생에서 처음으로 만나본 맥스 95 네온 컬러를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요. 제가 실착 리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성이나 추억도 너무나 듬뿍 담겨있는 신발이지만, 기능적인 부분, 착화감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괜찮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신발이니까 맥스 95의 시작을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겐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신발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 이제 편집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과연 무슨 말을 어떻게 떠들었을지 조금 겁이 나긴 하지만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리셀 앱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시세도 거의 정가 수준에서 뭐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정도니까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진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지금까지 아이랩 채널의 CJ였습니다. 맥스.